점점 높아지는 기후에 올라가는 바닷물의 온도. 해마다 여름이면 뜨거워지는 바다로 인한 피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짧은 장마 기간에 지속되는 폭염으로 예년보다 일찍 여름철 고수원 현상이 찾아온 상황. 현재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야기를 들어보기 위해 국립수산과학원을 찾았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네, 이곳 국립수산과학원은 어떤 곳인가요? 예,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은 네. 국내 유일의 수산 분야 종합국가연구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수산 연구의 출발점이자 네. 수산과학기술 연구의 산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수산 자원의 보존은 물론이거니와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수산 양식 기술과 생명공학 기술 그리고 수산공학 기술 등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네. 고수온이라든지 각종 재해에 대응해서 네. 수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연구 개발하고 업 현장에 적극 보급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가운데 지금 가장 큰 고민이 바다의 고수원 현상이거든요. 네.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예, 지금 현재 고수온 피해가 지금 네. 좀 심각하고 있는데 특히 이번 올해는 지난 7월 20일 날 네. 일단 우리가 고수온 경보를 일단 발령을 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수산정보 예측반 상황실을 지금 운영을 하면서 네. 인공위성 수온 자료를 직접 수신을 하고 네. 실시간 수온 관측 자료를 통해서 즉각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러한 고수온 상황을 어민들에게 직접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고수원 현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비롯해 고수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는데요. 고수원 전문가 두 분과 함께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에서 고수원 담당 그 연구를 하고 계신 두 분 박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수원이 문제가 되긴 하는데 정확하게 고수원 현상은 어떤 현상을 말하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말씀을. 네. 고수온이라는 게 단어 그대로 네. 수온이 높다라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평년의 여름철에 비해서 수온이 더 높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평균 수온은 어느 정도고 고수온은 어느 정도를 말해요? 예. 그 고수온의 기준이라고 하고 있는 게 이제 저희 해양수산부에서 28도씨 수온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고수온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양수산부에서 2017년에 지금과 같은 이런 고수온 특보제를 마련을 했고요. 수온이 28도씨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네. 저희가 주의보를 발령을 하게 되는데 주의보 발령 약 일주일 전에 네. 먼저 환기 차원에서 주의를 해달라는 그런 환기 차원에서 고수온 관심 단계를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28도 도달하기 전에 이렇게 관심 단계를 내려서 먼저 주의 환기를 시키고 그리고 고수온 28도 수온에 도달해서 고수온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제 주의보를 발령을 하고 그리고 28도 수온이 3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고수온 경보로 또 상향을 해서 발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고수원 문제는 올해의 문제는 아닌 거잖아요. 해마다 조금씩 수온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인 거잖아요. 네. 예, 그러면 그거에 대한 대비책이나 문제점에 대한 연구는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 국립수산과학원은 네. 1960년대부터 우리나라 바다를 선박을 이용해서 네. 두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관측을 하고 있는데요. 그 당시부터 관측했던 자료들을 약 50년 넘게 이렇게 모아놓고 분석을 해보니 네. 과거 한 50년 동안 수온이 약 1.2도씨 정도 상승했다는 것을 아니 50년간 50년간. 예, 네, 네. 약 1.2도씨 정도 상승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 바다만 그런 건 아니죠. 예, 전 세계 바다도 수온이 상승했는데요. 네. 그 같은 약 50년 동안의 기간에 전 세계 바다는 약 0.5도씨 평균적으로 0.5도씨 정도 상승을 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바다가 전 세계 바다보다 2배 이상 빠른 속도로 수온이 상승한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지구. 19세기 초반을 기준으로 현재 무려 1.2도의 온도가 상승했는데요. 이처럼 바다의 고수온 현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수온으로 인해서 어떤 피해들이 있었나요? 고수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피해들이 났었던 적이 있었는데 네. 실제로 2018년도에 가장 큰 규모로 피해가 났었는데 피해액만 약 605억 원 정도 됐었고요. 그다음에 어가로 치면 약 전국적으로 850억가 해서 네. 굉장히 많은 피해가 났었습니다. 피해 어종도 이렇게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동해 같은 경우에는 강도다리, 그다음에 서해 같은 경우에는 서해 남해안 같은 경우에는 조피불라, 그다음에 또 남해안의 전복,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양식하고 있는 넙치는 전국적으로 다 피해가 났었고요. 이렇게 네. 사실 거의 피해가 없는 지역이 없다라고 얘기하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피해 금액이 높게 나타났었습니다. 네. 특히 우리나라 이 연안 쪽에서는 연안 양식장들이 많이 있는데 네. 그 양식 생물들이 이렇게 양식장에 갇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수온이 높아지게 되면 네. 좀 서식하기 힘든 환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양식 생물마다 자기들만의 이런 그 서식 수온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수온을 넘어가게 되면 양식 어류가 폐사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바닷물이 뜨거워지면서 우려했던 상황들이 하나둘씩 발생하고 있습니다. 장흥 키적의 대량 양식장에서는 폐사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닌 일상화되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들어갔을 때하고 8월 달에 들을 때 천지 차이더라고. 고수온이 되니까 이 폐류 자체가 너무 힘이 없어. 문제가 올 뿐이 아니다는 거죠.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바다에서 양식업을 한다면 정말 이런 피해가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심지어 바다가 이렇게 뜨거워질 줄은 점점 더 뜨거워지는 거에 대해서는 진짜 어민들이 너무 고민이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도자료도 내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름이 되기 전부터 네. 올여름 고수온에 대한 전망과 네. 그다음에 거기 관련해가지고 양식장을 어떻게 관리해 주세요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다 담아가지고 보도자료를 사전에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배포를 하고 그다음에 또 각 그 주의보나 경보 관련 단계에 따라 가지고 또 거기 관련되어 있는 보도자료도 지속적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다르고 또 작년 다르고 차이가 있을 텐데 어때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어때요? 이 작년 같은 경우는 정말 이례적으로 장마 기간이 긴 여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약 50일 넘게 장마 기간이 길었기 때문에 고수온 기간이 아주 짧았어요. 네네. 그래서 장마가 길었기 때문에 수온도 많이 낮았었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장마가 또 역대급으로 짧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여름철에 이 장마 기간이 짧아서 대기로부터 열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자체가 많이 길어진 거고요. 예, 그래서 수온도 더 높아지게 된 거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올해를 이제 비교할 만한 해가 아마 2018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2018년도가 근래 그 가장 이 양식 피해도 많이 발생을 했었고 네, 그리고 이 고수온이 심각했었던 해인데 그 2018년보다 올해가 약 일주일가량 지금 고수온 현상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비한 거 이외에도 미리 예비할 수 있는 것도 있을까요? 우선 이 바다의 수온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모니터링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올해 같은 경우는 전국 140개 관측소를 설치를 해서 약 30분 간격의 수온의 변화를 저희가 직접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날씨 예보처럼 곧 네. 수온이 올라갈 예정이니 어민분들한테 미리 통보해 주는 네. 그런 시스템이네요. 이제 그거는 그 방금 말씀드린 이런 실시간 관측소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미리 그 예측을 하기 위해서 네. 저희가
노력을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특히 올해 그 이상수온 정밀 예측 기술 개발 연구를 제가 올해부터 시작을 하게 돼가지고 앞으로 5년간 연구를 하게 될 거고요.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거는 기존에는 이제 수치 모델 기반으로 보통 저희가 예측을 했는데 그 수치 모델이 가진 한계 이런 점들을 좀 더 보완을 하고 더 한 걸음 더 앞으로 나가기 위해서 인공지능 기법, 최신 인공지능 기법도 저희가 같이 결합을 해서 하이브리드 예측 시스템을 지금 개발하려고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상변이 바다는 우리나라의 수온이 각기 다를 것 같은데 얼마 전에 한평만을 측정하셨다고 그러는데 국립수산과학원에서는 직접 수온을 측정하고 고수온 단계를 발령하고 있는데요.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되기 전 지난 7월 13일 연구팀이 한평만을 찾았습니다. 여기 있는 한평만이 우리나라 이 연안역 또는 내만 중에서 수온이 가장 높은 곳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매번 겨울철과 여름철에 주의보가 발령되는 해역이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중에 이 한평만 수온이 저희 주의보 발령 수준인 28도에 도달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보 발령 전에 저희가 와서 실시간 관측을 좀 더 수행을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습니다. 이 밖에도 연구팀은 드론 활용 표류 부위 투하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배를 타고 나가서 측정했던 기존과는 다르게 드론을 이용해 고수온을 관측할 소형 수온 관측 표류 부위를 바다로 투하시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저희가 전국 연안의 수온을 모니터링하는 기본적인 방식은 고정된 지점에서의 관측을 실시를 했었거든요. 고정된 지점에서 관측을 하다 보니까 한평만의 어떤 그 공간적인 분포를 알기가 쉽지가 않아서 드론으로 표류 부위를 물에다가 투하를 해서 관측을 실시를 한 거고요. 이렇게 했을 때 투하된 표류 부위는 이 해류에 따라서 또는 해류 저류에 따라서 흘러다니게 될 거고요. 흘러다니면서 수온을 관측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관측된 수온값과 위치값은 인공위성을 통해 가지고 저희에게 바로 전달이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바로 데이터들이 들어오게 되고요. 저희는 이제 그런 자료들을 받아서 고수온 특보 발령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속보 제공을 할 때 저희가 활용을 하고 향후에 저희가 지금 이상수온 정밀 예측 시스템이라는 걸 올해부터 이제 5년간 개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수치 모델을 아주 그 고해상도의 초고해상도의 수치 모델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연안의 수온의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모사를 하게 되는데 그때 이 모델이 수온값을 잘 재현을 하고 있는가 또는 잘 예측을 하고 있는가에 활용이 될 겁니다. 고수온을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수온 값을 측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고수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다가 고수온으로 가는 이유는 뭐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우선 그 전 지구적인 기후 변화가 가장 큰 원인이 될 텐데요. 네. 특히 아마 최근에 뭐 북극이 많이 녹고 있다, 이런 북극의 해빙이 많이 녹고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극 쪽이 온난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그 이상 현상들이 특히 최근에 많이 생기고 있고요. 이 우리나라 연안에 고수온이 발생하는 이제 국지적인 이유를 들자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강화가 되고 그리고 티벳 고기압, 그러니까 그 중국 대륙 쪽에서 또 추가적으로 고기압이 강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 상층에는 티벳 고기압 그리고 저층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에 위아래로 딱 자리 잡게 되면은 2018년의 경우처럼 열돔이 발생을 해가지고 장기간 수온이 많이 오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가뜩이나 바다의 어획량이 줄어서 어민들 고민도 많은데 이 양식업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타격들이 있다 보니 이 고수온에 대한 대비책이 정말 시급하지 않나 싶은데 어떤 걸 준비하고 있는지. 저희 같은 경우에 지금 그래서 고수온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 고수온에 강한 내성 품종하고 그다음에 고수온에 대한 신품종에 대해서 연구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크게 보면 이렇게 두 가지 측면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고수온의 강한 내성 품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양식하고 있는 넙치, 전복을 대상으로 얘네들이 사실 지금 수온보다
더 높은 수온에서 잘 견딜 수 있는 형질을 갖게 선발 육종이라는 걸 하고 있거든요. 이제 기본적인 원리를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얘네들 그 넙치나 전복을 그 고수온에 노출을 시키게 되면 거기에서 100%다 폐사가 나는 게 아니고 살아남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얘네들을 이제 엄야를 시켜서 거기에서 후대를 생산하게 되면 이 후대가 그런 고수온에 강한 형질을 가지게 되거든요. 이거를 이제 한 번만 하면 되는 건 아니고 사실 계속 이제 몇 세대에 걸쳐가지고 선발 육종을 하게 되면 기존보다는 더 높은 수온에서 견딜 수 있는 그런 그 선발 육종된 그 넙치와 전복을 생산을 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 완도 보길도에 위치한 전복 양식장. 이곳에서 고수온에 강한 전복, 일명 용봉 전복이라 불리는 녀석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전남대학교 이정식 교수 연구팀이 개발에 성공했고 현재는 시험 양식 중이지요. 대한민국에서 전복은 지금 북방전복, 둥근전복, 말전복, 왕전복 이렇게 이제 4종이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용봉전복은 4종류 각각을 이제 고수온 내성, 그 다음 성장 이런 측면들을 쭉 이제 분석을 해서 둥근전복 암컷하고 왕전복 수컷의 종간 교잡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업 양식은 아직 시작을 못했습니다. 못하고 아직 지금 시험 양식으로 좀 더 올해까지 이들의 장점을 좀 더 파악을 하고 이러한 장점들이 지속성, 그 다음에 연속성을 가지는지를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부 기관과 협력해서 이제 양식 현장에 공급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무려 28도의 수온에서도 생존이 가능할 정도로 높은 고수온 내성을 가진 용봉 전복. 실제 양식하는 어민에게 기존의 전복과 다른 점이 있는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평소에 뭐 23도에서 여름철 수온이 25도 정도인데 올 같은 경우는 지금 25도 이상이 지금 일주일째 지속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일반 전복은 지금 이 수온이면 많게는 작게는 30마리에서 한 100마리 정도까지 죽었는데 이미 용봉 전복 같은 경우는 현재까지는 뭐 몇 마리 안 죽고 한 10마리 이내에 뭐 칸마다 다르겠지만 뭐 속에 뒤집어 봐도 한 5마리 이내로 나올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전복 같은 경우는 여름철 폐사량이 낮기 때문에 2년을 키우면은 이렇게 어민들한테도 소득이 되고 이렇게 그 홍수출하를 좀 분산시키기 때문에 서로 이 전복이든 저 전복이든 전체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높아가는 그 바다의 온도를 낮출 수 없다면 거기에서 적응해서 살아남을 수 있는 어종을 오히려 더 많이 개발하고 만든다는 거잖아요. 고수원에 관련돼 있는 이제 또 기존의 품종들은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신품종들을 이제 지금 연구 개발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아열대성, 그러니까 굉장히 따뜻한 물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바리과오리하고 우리나라에서 사는 바리과오리들을 이렇게 교잡을 해서 교잡종을 만드는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교잡종을 만들게 되면 이제 이 교잡종 어류가 우리나라 사계절에 사실 잘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빨리 자라는 특성과 이제 사계절에 잘 맞는 이런 특성들을 지금 활용을 하기 위해서 계속 양식 연구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폐사가 잦은 다른 어종들을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된 바리과 어종. 여수 구모도에서 양식 어종으로 상용화하기 위한 해상 적응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곳에서 길러지고 있는 품종은 대왕바리와 자바리를 교잡한 대왕자바리. 성장률부터 월동 가능성까지 하나하나 체크합니다. 올해 4월부터 해서 내년 4월 말까지 총 1년간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험을 진행하면서 성장, 그리고 생존율, 그리고 그 외에 스트레스 반응이나 생리학적 반응을 분석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고수온 대응 능력과 겨울철의 월동 가능성까지 함께 병행해서 분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수온이 23도 정도 나오는데 추후에 수온이 더 올라가는 7월부터 9월까지 정도 되면
지금 현재 성장 속도보다는 훨씬 더 빠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양식 어종으로 눈여겨보고 있다는 바리과 어종. 고수원에 잘 적응한다 하더라도 스트레스를 받진 않는지 먹이 활동은 원활한지에 대한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산업화가 잘 되어서 고수원 피해를 걱정하는 어민들의 걱정을 덜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왜 열대 지방에서 나오는 생선들은 왜 탄력이 좀 떨어지고 맛이 좀 다르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어종에 대해서 혹시라도 불안감을 갖고 계실까 봐. 그러니까 그 고수원에 잘 적응하는 생선으로 이제 자라긴 하지만 그 소비자들이 맛으로 볼 때 예전하고 맛이 다른데 했을 때 등을 돌리게 되면 안 되니까 그게 가장 걱정이 좀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종자 생산부터 양식 기술 개발을 쭉 하면서 네. 결국에는 만약에 품질이 문제 그렇죠. 있으면 품질 테스트까지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단순하게 이제 그냥 한 번 물고기를 딱 넣어서 키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종자 생산부터 양성까지 해서 품질까지 가고 그다음에 결국엔 또 가격 경쟁력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산업화를 하기 위해서 상당히 다양한 그 방법들을 전체 다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가두리 양식 없는 곳이 없는데 바다가 좀 더 먼 바다로 가다 보면 수온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그런 방법도 있을까요? 근데 실제로 이제 그 가두리 어장을 이설해가지고 이제 그 외해 어장이라고 그러는데 조금 네. 깊은 바다로 나가서 양식을 하는 방법들도 지금 검토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이제 서해안에서 지자체에서 그런 연구들을 실시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좀 많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해상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양식하시는 분들한테 고수온을 대비한 어떤 대비책도 알려주시나요? 먼저 고수온이 오기 전 관심 단계까지는 사실 어류를 잘 관리를 해서 뭐 영양이 굉장히 충분한 사료를 준다던가 일단 그 고수온을 대비하기 위해서 건강도를 올려주는 게 최선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 시점에서 주의보가 발령된 이후에는 물고기한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사료 공급 같은 경우에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아예 중단을 해서 물고기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고수온기에 먹이를 주게 되면 물고기들이 그 소화력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폐사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저희가 권장 드리는 것은 고수온 주의보 이상이 발령이 되면 물고기한테 먹이 공급을 중단하고 그래서 산소 공급을 대응 장비를 이용해서 산소 공급을 충분히 해줄 것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그런 지식이 좀 부족한 우리 어민분들이 마치 그 수의사처럼 우리 박사님들한테 또 자문을 구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죠? 저희 쪽으로 자문을 구하시면 저희가 현장에 바로 달려가고요. 그다음에 또 그 전에 이제 맨날 저희가 현장을 갈 수 없으니까 저희가 또 매년 그 자연재해 대비 양식장 관리 요령하고 그다음에 양식 기술 매뉴얼 또 1년에 한 2개에서 3개 정도 품종들을 제작을 해서 이제 계속해서 배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이제 그 자료들도 배포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양식 현장에서는 그 어업인들은 그러니까 사장님들은 사실 우리나라 분들이신데 요즘에는 대부분 다 외국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고수온기 양식장 관리 요령과 그다음에 배합사료 공급 요령 뭐 이런 그 자료들을 국에 이제 영어 뭐 스리랑카어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가지고 제작을 해서 또 배포도 했었습니다. 아우 진짜 그 고수온 문제 하나 턱 던졌는데 그 전후좌우로 고민하고 그 뭐죠 우리가 만들어가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거네요. 끝으로 우리 어민분들에게 앞으로 이제 계속 맞닥뜨려야 할 이 고수온 현상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까요? 네, 이렇게 자연에서 수온이 올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고수온 현상은 사실 그 바다의 수온을 우리가 인위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대응 방법이나 아니면 예방 방법들을 계속해서 뭐 말씀도 드리고 배포도 하고 있고 사실 어업인들도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응만 잘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또 뭐 현장에서 필요한 그 필요 사항들이 있으면 즉시 연락 주시면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언제나 현장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는 바닷속 고수온 현상. 이제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대응으로 맞서야 할 때입니다.